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성과를 비교한 건데 지난 2009년 이후에 한 6% 가까운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국민연금 사이에 이 적립 규모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수익률 1%가 높아지면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연금 고갈 시기가 지연된다고들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 국민연금 수익률이 목표 수익률이 3.5가 아니라 6.5 혹은 8.5가 된다면 더 긴 시간 동안에 걸쳐서 국민연금의 고갈을 갖다가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 또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 김 PD님 모시고 국민연금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PD님. 안녕하세요, 홍 박사님. 올해 또 전년과 같이 국민연금이 엄청 좋은 성과를 상반기에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좋은 성과를 내고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그 숫자로 확인하기는 아직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정부가 발표했던 1분기 3월까지 수익률은 무려 5.8%. 상당히 지금 벌써 3달 만에 5.8%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자산들 중에서 대체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들은 시장에서 바로바로 가격이 나오는 시가평가가 이루어지는 자산이죠. 이 시가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산들의 수익은 대체로 벤치마크, 그러니까 코스피면 코스피, MSCI 월드면 월드에 연동될 거 아닙니까? 그 지수를 가지고 추정해 본 수익률은 6개월 만에 10% 정도의 성과를 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민연금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해 제기되고 있는 국민연금 고갈론 이야기가 있어요. 이번 수익 성과를 통해서 조금은 더 길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걸까요? 예, 일단 국민연금의 1988년 이후 설립 이후에 지금까지 수익률이 얼마였냐면 5.9%였어요. 상당히 높은 수익인데 이제 이런 수익이 앞으로 유지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되게 많아서 실제로 그 재정 계산, 그게 뭐냐면 국민연금의 미래 고갈 가능성들을 분석하시는 분들이 수익률 3.5%를 놓고 보통 수익을 추정하세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14%에 이어서 올해 만약 10% 이상이 두 번 연속 나오게 된다면 이런 걱정들이 많이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앞으로 계속 3.5% 수익을 내면 2055년 고갈이다라고 봤었는데 한 해 한 해 수익률들이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된다면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벌어지게 만들거든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게 바로 뭐냐면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성과를 비교한 건데 이 수익률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밑에 있는 파란 선 원리금 보장형 DB도 수익이 굉장히 부진하죠. 이게 다 2%대입니다. 2%대의 이제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지난 2009년 이후에 한 6% 가까운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국민연금 사이에 이 적립 규모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수익률 1%가 높아지면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연금 고갈 시기가 지연된다고들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 국민연금 수익률이 목표 수익률이 3.5가 아니라 6.5 혹은 8.5가 된다면 현재와 같은 이런 높은 성과가 앞으로 계속되면서 수익률을 갖다가 1% 아니라 4%, 5% 이상 더 올리게 되면 이게 최소한 25년 혹은 7년이라고 본다면 더 긴 시간 동안에 걸쳐서 국민연금의 고갈을 갖다가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 또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반기의 성과는 어떤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을 통해서 좀 기록된 걸까요? 전체 자산의 거의 50% 이상을 해외에 투자한 게 주요합니다. 중요한 건 결국은 어디다 투자를 했느냐에 의해서 다 좌우되는데 일단 해외 자산, 달러 자산을 비롯한 해외 자산에 50% 이상 투자했고요. 또 보시면 알겠지만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비중이 이제 무려 48% 정도까지 이를 정도로 전체 자산의 절반 정도가 주식이고요. 더 나아가 부동산을 비롯한 대체 자산 비중까지 하면 사실은 거의 한 65% 정도가 국민연금의 자산 65% 정도가 위험 자산에 투자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채권에 대한 비중들은 점점 줄여나가는 반면 주식 비중들을 높여나가고 그 주식도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최근 들어서서 이렇게 해외 시장의 어떤 강세 그리고 환율의 변화에 따르는 어떤 스트레스들을 해외 자산 투자를 통해서 오히려 수익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높은 성과랑 운용 전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사님 블로그에서도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운용력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라는데 성과 잘 내도 보너스가 별로 없어요. 이게 또 이렇게 성과를 잘 내면 국민연금 운용력들이 잘한다라는 게 입증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민간 부문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와요. 그러면 이제 민간 부문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오면 연봉이 국민연금 있을 때보다 2배, 3배 이상 더 받을 텐데
그걸 보상해 주는 게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인데, 아시는 것처럼 국민연금이 1년에 막 감사를 4번, 5번 받거든요. 특히 국회에서 국정감사 받을 때 그런 의사록이나 이런 거 한 번만 여러분들 잠깐 KTV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국정방송에서 나오는 걸 보면 얼마나 질문이 이상한지를 금방 느끼실 수 있어요. 왜 너는 이 종목을 투자해? 이렇게 물어요.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국민연금은 포트폴리오 쫙 분산시켜 놓고서 시장 따라가는 곳인데 이런데 왜 투자해서 국민연금에게 이렇게 큰 손실 끼쳤습니까? 사과하세요 이래요. 그런 거 보면 다니기 싫죠. 한마디로 말해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도 부족할 판에 우리나라 그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도 뭐 여직업회 회장님부터 양대 노조 회장님 같은 분들이 오셔서 국민연금의 운영 성과를 이야기하는데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료 준비하느라 또 뭐 한 세월이 가고, 한마디로 말해서 사기 떨어뜨리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연금이 필요로 하는 또는 운용력들이 필요로 하는 절절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지원은 없으면서 인센티브 이런 것도 별로 주지도 않으면서 감사는 되게 많고 그 감사에서 질이 오는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 혀를 찰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나라 수준이 거기서 딱 느껴져요. 그래서 전문적이지 않은 질문들, 상대를 무작정 혼내는 질문들만 나오고 그냥 죄송합니다 라고 밖에 말 못하면 다음 해에 와가지고 그때 꾸짖었던 거 시정됐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국민연금이 하루빨리 정부에서 독립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부가 뭐 이렇게 통제를 하는 거, 뭐 특히 비위행위나 이런 거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일단 우리나라에 있으면 좀 곤란하고, 전 세계 자산시장 98%? 97%가 다 해외에 있지. 우리 국내 시장 비중 2%도 안 되는데 한국에서 또 시차가 얼마나 커요. 유럽이나 미국이랑 시차도 크고 의사결정이 이렇게 지연되는 구조에 또 전문가들에 의해서 통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처럼 국회나 뭐 이런 데서 지명된 7분의 위원들이 또 임기를 보장받으신, 그리고 상당하게 고액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국민연금만 감독하고 운용을 갖다 결정하실 수 있게, 그렇게 또 임기도 교차로 해서 정부 정권 바뀌었다고 바로 바뀌지 않게 이런 식으로 좀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아니면 미연준처럼 만들어도 되고, 거기 19명의 이사가 교차 임기잖아요. 운용력들에 대한 보상도 민간 수준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게, 그래야 사실 또 비위가 없잖아요. 또 의욕도 나고요. 시장 경제에서 그 사람의 몸값이 가장 중요한 평가척도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좀 돌아갈 수 있게끔 제도가 좀 바뀌면 사실 저는 우리가 전 세계 1위의 수익을 자랑하고 있는 캐나다 국민연금 정도 수익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럼 홍 박사님도 이제 국민연금에서 일하시면서 몸 담아왔던 투자법들을 이제 비슷하게 보유하고 계신데, 올 하반기 투자 전략에 있어서 적합한 투자 방법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금을 포트폴리오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스닥이랑 가장 반대로 가고 나스닥의 만에 하나 리스크를 해치해주는 최고의 수단 중에 하나가 금입니다. 자산 포트폴리오에 최근에 나스닥 투자하신 분들 비중이 많이 올라가셨어요. 그 나스닥이 너무 잘 달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좀 무섭기도 하잖아요. 너무 고공행진, 성층권에 올라가면 떨어질 때도 아프잖아요. 그런 리스크들을 해치해보는 전략들. 그래서 굳이 제가 이야기하자면 투자 4분법,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미국 국채, 금, 이런 식으로 좀 포트폴리오에서 금을 리밸런싱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뭐 그 국민연금 그렇게 오래 안 다녔어요. 2012년 말에 들어가서 15년 말에 나왔으니까 만 3년 좀 더 했나? 그 정도 하는 동안에 부서를 좀 여러 군데 옮겼어요. 그래서 투자운용팀 팀장도 했었고요. 리서치팀에서도 일을 했고요. 다양한 업무를 하면서 많이 느낀 건, 저는 좀 이 금융이라는 게 약간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거버넌스, 통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비전문가, 이런 운용을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 오는 경우가 가끔씩 생기고, 그때마다 문제가 좀 생길 여지들이 있고, 또 이게 잘 보상도 안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직이 좀 요새 많은 이탈이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돼서 울컥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국민연금 대단히 잘하고 있으니까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민연금의 이런 독립, 뭐 한국은행식 또는 미연준식의 어떤 독립적인 조직들, 그리고 연준처럼 한번 본부장님 임명되면 10년은 가게, 그렇게 좀 거버넌스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